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언뜻 보면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즉 PIK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피해액을 무려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5,9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손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세계 경제 소득이 무려 19%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농업 생산량의 감소, 노동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손실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인 경제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작물 수확량을 급감시키고, 이는 곧 식량 안보의 위협과 식량 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극한 기후 현상은 도로, 교량, 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 기반 시설인 인프라를 파괴하여 복구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2025년은 한국에게 있어 기후변화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2050년 이전의 감축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 미래 포럼을 발족하는 등 중장기 기후변화 정책 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기업 활동의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회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엔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마지노선으로 이 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전 세계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소실되고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급증하며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의 교란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식량 생산량 감소,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약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도 나옵니다. 이러한 환경적 재앙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삶과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불안과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물 부족은 특정 지역의 정정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여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단순히 거시적인 통계나 재앙적인 예측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봄과 가을의 이상 고온 현상은 농업이나 건설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산업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 일시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극심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열사병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작업 중단 및 인력 손실로 이어져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겨울철의 이상 저온 현상 역시 난방비 증가와 산업활동 위축을 불러와 특정 산업 분야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특정 산업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기존 직업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고탄소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우리의 고용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38.2%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단순히 한국과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일관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기술 공유, 그리고 기후 금융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제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후 변화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 삼아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에너지 효율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 다양한 친환경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후 에너지 이슈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재해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도의 상승은 단순히 기후변화의 지표를 넘어 해양 생태계와 어업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해수온도의 상승은 산호백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특정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업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위협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선 침식과 저지대 침수를 야기하여 해안 도시의 주거지와 산업시설을 위협하고 이는 곧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구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 산성화는 조개류와 산호의 성장을 방해하여 해양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고 이는 결국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특히 해안 지역 사회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해안 관광 산업의 쇠퇴와 해안 방어를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 발생 등 다양한 부수적 피해도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새로운 녹색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